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만날 차량은 그냥 차량 아닙니다. 토레스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토레스는 2022년에 처음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었죠, 바이퓨얼 LPG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레스 EVX 전기차까지 여러분이 만나보셨는데요. 당연히 시장의 주인공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그럼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게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차량과도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외관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봤는데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공력 성능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전용 휠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승 차량은 225 60R 18인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량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었고요. 이 정도급 차량에서 가장 적합한 타이어 휠 사이즈는 18인치가 아닐까 예상해 보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 흡음 소재를 철저히 대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곡을 줬잖아요. 이렇게 패턴을 주게 되면 이 자체의 강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흡음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앞에 쪽은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드 노이저가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쪽도 보시면 후륜 타이어 안쪽에는 전체 면적의 흡음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레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후륜 댐퍼입니다. 후륜 서스펜션 위쪽인데요. 이쪽에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로를 따라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주파수 감응형 댐퍼로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레터링인데요. KGM 레터링 아래에는 하이브리드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는 KG 모빌리티라고 글자가 왕창 써 있었어요. 이렇게 정렬을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어떤 점이 다른지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토레스 하이브리드 굉장히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최근에 찬사를 받고 있는 그랑 콜레오스와 완전히 동일한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국내 차량의 경우 병렬식이잖아요. 이 차이점이 과연 토레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이나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을 느끼기에 어쩌면 여러분 1시간, 3시간, 하루, 3일, 일주일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요, 한 100m 정도 운전해 보면 이 차량이 어떤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 쪽에 가서 그랑 콜레오스를 시승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고민수 반장님하고 잠깐 주차장을 빠져나갔는데 둘 다 와 이랬어요. 이유가 국내 차량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선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랑 콜레오스는 직병렬식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행할 수 있었고요. 그 느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지금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드럽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토레스인가? 토레스 시리즈가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되면서 총 4개가 됐어요. 처음 나왔던 토레스 가솔린, 두 번째 바이퓨얼 LPG, 세 번째 EVX,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건데요. 가장 가까운 느낌은 당연하겠지만 토레스 EVX 전기차와 비슷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차량이 부들부들해졌습니다. 분명히 플랫폼은 동일한데요. 바뀐 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이번에 1.5 엔진이 기존 엔진을 개선해서 적용되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기존 엔진과 다른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파워트레인부터 정리하자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KGM이 만든 기존의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동일한 걸 뒤투난 것이 아닌 새로운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BYD의 듀얼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 바로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진짜 고민하실 거예요. 국내 제조사는 병렬식 기준의 현대차,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고요. 그것보다 기술적으로 좀 더 개선된 방식이잖아요. 국내 하이브리드 방식이 전기모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즉 전기모터 하나와 내연기관 엔진이 서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면, 직병렬 방식에서는 전기모터가 2개예요. 역할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는 구동을 돕고요, 하나는 충전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전기 모터가 얼마나 큰 용량이 적용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기도 하고요. 용량이 작으면 반대로 내연기관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만 알면 되겠죠. 국내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 모터는 대략 47, 48 정도, 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던 그랑 콜레오스는 무려 2배 용량인 100kW의 전기 모터가 적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국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내연기관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면 그랑 콜레오스는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놀라지 마세요. 전기 모터의 용량은 무려 130kW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 차량의 합산 출력은 어느 정도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BYD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표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랑 콜레오스의 경우 합산 출력이 245마력이라고 표기가 되었고요. 국내 차량도 그 정도인데 해당 차량은 전기 모터가 약 30kW가 좀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스펙으로만 본다면 약 260마력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의 움직임이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조금씩 밟을 때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레스와 그랑 콜레오스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기존 토레스의 플랫폼은 KGM 유일의 모노코크 바디였잖아요. 이 모노코크 바디가 KGM이 운영하는 프레임 바디보다는 좀 유연한 바디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차량 대비 좀 더 유연하냐? 그거보다는 좀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상고도 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롤링이나 피칭이 좀 더 느껴졌는데, 지금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기본 플랫폼은 동일한데요. 여기에 좀 더 부드러운 주파수 가무형 댐퍼를 새롭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액티온 시승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액티온과 비교해도 확실히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기존 토레스 벌써 출시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기존 토레스보다도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듀얼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그냥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어쩌면 디자인만 같은 좀 다른 성격의 차량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에너지 흐름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에너지 흐름들을 보시면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3가지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경쟁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용량이에요. 이 차량에는 1.83kWh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가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EV 모드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간의 통신을 통해서 오직 전기 모터로만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 외에 반대편에 있는 내연기관이 있죠.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로만 통신하는 모드, 그리고 마지막 모드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 엔진, 그리고 배터리가 함께 운영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가령 언덕같이 길게 내려가는 경우는 전기 모터가 충전하게 되고요. 내연기관 엔진도 역시 충전하는데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모드가 제공되고, 특히 BYD는 이 EV 전용 모드를 통해서 무려 94%나 도심 주행에 전기 모터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좀 언덕 같은 구간을 길게 가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지금 EV 모드만으로도 언덕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언덕에서도 한 80km까지는 EV 모드로만 작동이 되고요. 이런 경우라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요. 우리가 배터리 충전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아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94%라면 6% 빼고 거의 대부분의 주행을 전기 모터만으로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충전하는 이 상황인데요. 이건 장기 시승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승차감 너무 중요하죠. 토레스를 처음 봤을 때 차량의 크기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패밀리 차량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과 경쟁하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토레스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보다는 약 한 8cm 정도 작죠. 그래서 이 차량을 차급으로 본다면 준중형은 맞긴 한데 준중형보다는 중형에 가까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1열 공간뿐만 아니라 2열 공간도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롭기 때문에 패밀리 용도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패밀리 차량에선 승차감 중요하고요, 편의상 중요하고 정숙성, 이 3가지는 꼭 따져야 되는데요. 하이브리드로 변경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 정숙성인 것 같아요. 실제 차량을 타면서 이 준중형급에서는 항상 정숙성을 따질 때 엔진에서 넘어온 소리, 그리고 창문에서 넘어오는 윈도 노이즈,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외에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2열 펜더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가장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중형급 차량에서는 2열 쪽 소음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는데요. 현재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의 2열 펜더 쪽의 소음은 예상보다 거의 안 느껴져요. 저희가 최근에 탔던 동급 차량 중에서 2열 공간이 가장 조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언덕을 길게 내려가는 코스에서는요, 당연히 차량이 타력 주행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 모두가 배터리를 열심히 충전하는데 사용됩니다. 뭔가 세이브가 되는 그런 좀 돈을 버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기존 토레스와 가장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레스에는 흡음 타이어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흡음 타이어를 통해서 아무래도 밖에서 들어오는 이 로드 노이즈가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는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었는데 승차감이 딱 좋습니다. 저희가 뭐 이 이상의 타이어는 시승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18인치를 타신다면 승차감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시내 주유형에서는 발끝으로 살짝 탁탁 건들면서 차량이 그냥 부들부들하게 나가요. 여러분들이 부들부들한 승차감을 좋아하신다면 어쩌면 KGM 차량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꼭 한번 시승해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승차감 역시 부들부들합니다. 처음 시트를 앉았을 때 저는 눈으로 보지 않고 제 몸이 이게 스웨이드 재질인 줄 알았어요. 딱 타는데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장시간 운전해 보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시트 성향은 아닌데, 승차감은 차량 자체의 바디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탄탄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주파수 감형 댐퍼를 통해서 그래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직선로 코스에서는 차량 자체가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언제 좀 단단하게 느껴지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그래도 차량이 좀 이 차량이 단단한 성의 차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고속도로처럼 쭉 달리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되었어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정숙성이 더해지면서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은 국내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차량과 좀 다르게요, 전기차에 좀 더 가까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제조사인 현대차 그룹이 너무 잘하죠.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는 이제 보스 오디오 기반의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선택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비해서 KGM은 아무래도 편의사항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을 좀 따라하긴 조금 버거웠는데, 알파인 오디오라면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 같고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중저음을 베이스로 실내의 공간감을 높여주는 데 집중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고역이 좀 답답했죠. 그래도 최근에 현대 차량을 타보면 이런 중고역도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의 알파인 오디오는 중저역보다는 중고역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 수가 많거나 하지 않은데 편안하고 그래도 선명한 음색을 들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정도라면 불만을 느끼실 분들이 없고, 아니면 내가 중고역을 좀 더 좋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이해 가셨죠? 당연히 국내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최근에 시승기로 알려들었던 그랑 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동시에 비교해 본다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그랑 콜레오스와 거의 유사한데요, 그랑 콜레오스의 동일한 방식이라도 두 차량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먼저 그랑 콜레오스는 얘보다 좀 더 무겁고요, 가격적으로도 좀 더 비싸고요, 그리고 차량도 좀 더 큽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 그리고 전기 모터 용량에 있어서도 한 10%, 15% 정도 좀 더 낮죠. 반면 토레스는 좀 더 가볍고 좀 더 작지만 배터리와 전기 모터 용량이 좀 더 커요. 승차감에 있어서도 그랑 콜레오스보다는 지금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좀 더 부드러운 성향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내 주행을 좀 더 많이 하신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 아무래도 적합할 것 같은데,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좀 단단한 성향이 좀 더 낫죠. 그랑 콜레오스는 좀 더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을 좀 더 많이 하신다면 그랑 콜레오스의 승차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준을 드린 거고요. 두 차량 모두 시승해 보시고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이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승기를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시승기에서 성향들 그리고 차이점들을 체크하셨다가 시승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 시승해 보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차량을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동력은 그냥 딱 적당합니다. 그렇게 밀리는 느낌은 없고요. 현재 지금 2명이 타고 있는데 차량 자체가 부드럽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회생제동으로 제동력을 더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냥 딱 적당합니다.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네 분이 함께 이동하신다 이런 경우라면 뭐 제동력 부분을 좀 더 강화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이동할 때 제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이게 토레스가 벌써 출시가 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토레스도 토레스 가솔린, 바이퓨얼, LPG, 그리고 EVX를 통해서 뭐 파생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런지 토레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완성판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반적인 완성도는 동일한 차량이지만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세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제 얼굴을 통해서 이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액티어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래도 토레스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토레스의 가격대가 결국 한 3,500만원, 고급형 기준으로 3,500만원 정도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비슷한 가격대는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코나 하이브리드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교해 봤을 때 실내 공간을 포함한 2열 공간, 이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차량은 장기 시승 한번 더 해볼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타본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질감에 있어서도 크게 없었습니다. 이질감이 크게 안 느껴졌고요. 내연기관 엔진에서 모터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일 때도 이질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호소를 하셨는데, 오늘 타본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의심이 갈 정도로 이질감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토레스가 BYD와 협력을 해서 개발한 지가 솔직히 오래 안 됐고요.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 1.6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무려 1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 10년 동안 완성도를 계속 높인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전기모터, 이 배터리 간의 이질감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해서 한 번 더 장기 시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진 못하지만 아는 선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차 구입할 때 연목구름, 웰카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현금 구입 시 2% 캐시백이 있고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계 최고의 썬팅 필름으로 시공해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